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뉴스 많이들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봤던 뉴스나 TV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황혼 이혼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에 관련된 드라마도 있고 최근 많은 제 나이 또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황혼, 이혼 많이들 한다고 해요. 제 친구들도 말이죠. 이제 황혼의 나이 가까이 되는 50 중반 넘어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의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잘 사는 일만 남았다 했더니 이젠 이혼을 한 해 만에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처음 그런 친구를 봤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죠. 쟤는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우리 나이에 무슨 이혼이람? 젊을 때도 그러더니 아직도 철이 없어, 철이. 그런데 참 사람 일은 신도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답니다. 20살. 저는 한참이나 철없던 나이에 결혼을 했죠. 뭐에 그렇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당시 저보다 3살 많았던 남편이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다 이렇게 한 집 살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이까지 열심히 일하고 애들 셋, 남편 뒷바라지 무지막지 힘들게 했네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저였기에 제가 이런 일에 휩싸일 거라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버는 돈으로 우리만 잘 살면 되겠다 싶었지만 그런 저에게도 걱정은 있었답니다. 바로 몸이 아프신 친정엄마가 말이죠. 평소에 정말 정정하시던 분이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칠순잔치 하실 때만 해도 건강하게 하하호호 웃던 분이셨죠. 그랬던 분이었거늘 그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건 2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아버지는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제 나이쯤 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던 본인의 공장에서 얻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죠. 아파서 병원에 계시던 시절에도 자신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엄마 편하게 해줘서 좋았다며 끝까지 가족 걱정만 하시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겠다는 엄마를 한사코 말리지 못한 게 저의 한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 그때 제가 엄마 말리고 우리 집에 모셨으면 더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만 지금은 가득합니다.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 어쩌겠나 싶은 생각이네요. 아무튼 현재 이야기로 돌아오면 말이죠. 그래서 아픈 엄마 모시고 싶다 남편과 진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그래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남편이 제 말에 버럭 큰 소리까지 내며 안 된다고 반대를 하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저번에 쓰러지신 거 알지? 그때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사실 많이 안 좋으셔. 암이래. 뭐 장모님이 암이라고? 그래서 보험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되어 있고? 괜찮아. 요즘 암은 국민병이라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그랬으면 당신한테 이런 말 하겠어? 이런 표정으로. 엄마가 체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지금으로선 수술도 못한대. 엄마 암이 지금 거의 3기에 가깝다고 했으니 전이 상황도 알아보고 싶긴 한데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는지 그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장모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말해?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신다고? 우리 지금 여유 없는 거 당신도 알지? 그리고 장인어른이 장모님한테 얼마나 많이 남겨드렸냐?
알아서 하시겠지, 어? 아니, 사람 목숨이 지금 위험하다는데 당신은 그 돈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나와?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엄마 시한부 판정도 받았어.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지 당신 정말 몰라? 시한부? 아이, 정말 장모님이 살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정확히 원하는 게 뭔데? 말을 돌리지 말고 툭 까놓고 이야기를 해. 엄마 모시고 싶어서 우리 집에. 살 날 얼마 안 남은 양반 저렇게 혼자서 지내게 할 순 없잖아. 이런 사람이 제 남편이라니 화가 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아프다는데 바로 돈 이야기가 나오는지. 솔직하게 돈도 돈이지만 걱정 한마디가 먼저 나와야 했던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생판 남보다 더 멀다는 생각 이날 처음으로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 하니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예전 일까지 꺼내며 엄마를 잠시라도 모시고 싶다 했죠. 그러나 그래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금 그 표정, 당신 지금 우리 엄마 모시기 싫다 이거지? 불편하다고. 당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나만 이런 요구 당신한테 하는 거야? 예전에 기억 안 나? 어머님도 아프다고 그 난리 쳤을 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병원 다닌다고 다짜고짜 집에서 지낼 때도 나 당신한테 한마디도 한 적 없어. 불평 불만 단 한마디도. 그거랑 이건 경중이 다르지. 그리고 아니 나는 장남이고 당신은 집에 당신이로 형제도 몇이나 있잖아. 당신 첫째 오빠한테 말해. 장남이 뭐하고 있냐? 자기 엄마 아프다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오빠 지금 해외로 나가서 사는 거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내가 뭐 엄마 평생 모시고 싶단 말을 하기로 했어? 여건상 엄마 모실 자식이 나 하나라서 그런 건데 당연히 병원 다니는 동안에는 내가 본다 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형제도 많으면서 왜 하필이면 당신인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뭐 우리뿐이야? 아니잖아. 됐어. 당신한테 내가 뭘 바래.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줬던 내 정성이 아깝다. 난 우리 엄마 알아서 잘 모실 테니 당신은 그냥 당신 알아서 잘 살아. 같이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 인간 정 떨어진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었죠. 저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당장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엄마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을 하나 구했죠. 엄마는 괜히 자기가 아파서 그런 것 아니냐 걱정했지만 전 그런 엄마 걱정을 괜찮단 말로 일축하며 엄마랑 둘이서 잠시 지내기로 했어요. 엄마랑 지내며 힘들었던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못내 가슴이 아팠죠. 괜히 제가 엄마 옆에 있으니 아프다는 내색도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전 엄마 옆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어떤 사랑을 주신 분인데요. 그렇게 집 나가 생활한 지 벌써 반년. 한 번씩 가족 모임으로 남편 얼굴 볼 때면 항상 불만투성이었죠. 집 나간 마누라는 왜 불러? 너희는 저기 저 사람도 너희 엄마라고 지금 부른 거냐? 자기 집구석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여자가 무슨 엄마야, 엄마는? 그래서 뭐 당신이 나한테 보태준 거라도 있어? 하나라도 있으면 말을 하든가. 괜히 사람 화나게 해서 집 나가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당신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뭐 받아들이든가 할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듣고 다니는 줄 알아? 내 친구들이 나보고 자꾸 내가 못해서 마누라가 집에서 도망갔다 놀리더라. 집이 엉망이라 한번 놀러오라 말할 수도 없고 말이야. 당신은 손이 없어 말이 없어. 집은 당신 손으로 알아서 치우면 될 거 아니야. 그깟 집안일 이 나이 먹도록 나 혼자서 다 해야겠어? 뭐? 이놈의 여편 내가 옛날 같았으면 한 해 같은 남편 밥 한 끼 건너지 않고 꼬박꼬박 따뜻한 갓 지은 그런 밥상 차려놓고 기다렸어야 해. 지금까지도 그런 적 몇 번 없어도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데.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갓 지은 밥 타령이야. 그리고 당신은 암 걸려 힘들게 항암하느라 살 쏙 빠진 우리 엄마는 눈에도 안 보이지.
그런 엄마 옆에서 좀 거들고 지켜드린다는 게 그렇게나 안 입고 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고조된 분위기에 거의 두 손 두 발 다 쓰고 싸울 지경까지 갔지만 정말로 투닥거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저희 부부를 말리는 자식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말이죠. 만약 자식들이 남편 편을 들었다면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리며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이번 일은 아버지가 잘못하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아프다는데 그거 하나 못 참아서 이런 일을 만드세요? 아니 뭐야? 너 장남이면 당연히 예비 편을 들어야지. 여기서 너희 엄마 편을 들어? 가족이래 누구 편이 어딨어요. 엄마 말이 옳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저번에 할머니 아프시다고 집에 한참 머물렀을 때는 당연하게 엄마가 모시는 것처럼 했으면서 이번에는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할머니랑 외할머니 뭐가 어디가 그렇게 달라서요. 그때도 할머니 1년은 넘게 계셨어요. 그건 기억하고 계세요? 첫째 너도 결혼했으면 알 것 아니냐? 어느 누가 장인 장모를 집에 모시면서 살아? 너도 당장에 큰며느리가 부모님 모시겠다 말하면 나랑 똑같지 않다 말할 수가 있냐? 저는 아버지랑 다릅니다. 아내가 말하는 이유만 타당하면 언제든지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픈 외할머니 잠시 좀 곁에서 모시고 싶다 말하는 어머니 요구가 어디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예전에 할머니 집에 계실 때 얼마나 엄마를 들들 볶아댔는지는 알고 계시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남편이란 놈은 기억도 못하는 일을 자식들은 다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나 봅니다. 예전에 시모가 집에서 지낼 때 어찌나 반찬 투정에 남편 뒷바라지 잘 못한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건강하던 제가 이명이 들렸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딱 애들이 고등학생, 대학교 갓 들어갔을 때였으니 전 애들이 밖에 자기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다고 신나하는 그런 어린애인 줄 알았더니 다 커서 엄마 편도 들어주는 기특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애들 모습에 괜스레 제 마음이 뿌듯해지더군요. 그렇다고 모든 결과가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끝내 숨을 거두시고 말았거든요. 시한부 판정받은 그 기간보다는 반년이 넘게 더 사셨지만 결국에 암이 전이 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참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이런저런 준비해봤지만 이번에는 엄마가 돌아가시니 공허한 마음 달래기가 무척이나 어렵더군요. 그래서 정말 엄마 장례식 준비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다 큰 자식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제 형제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엄마를 잘 보내드렸을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우스운 부분도 있더군요. 일이 힘들어하면서 엄마 돌아가시고 지내시던 집 정리도 해야지 싶어 열심히 청소하고 계약까지 정리하려 하는데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 안에서 유언장을 발견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유언장에 적힌 내용은 이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큰딸, 장남이라는 놈이 해외에 살면서 이 엄마 아프다는 소식에도 제대로 한국 땅 밟은 적이 없구나. 그런데도 옆에서 제 가족까지 외면하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니 엄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였단다. 자식이 4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딱 너 혼자만 이렇게 이 엄마 알뜰살뜰 돌봐주니 참 너무 고맙다. 저는 엄마 유언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엄마는 고생하면서 생각했던 것들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 가득 남겨주셨죠. 거기에 저에 대한 감사의 인사까지
이건 부모 자식 사이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마음이 찡하게 울리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너에게 내가 네 아버지가 물려줬던 재산을 많이 남기려고 한다. 내 앞으로 된 재산 3분의 2는 날 보살펴준 큰딸에게 남기고 나머지 3명의 자식은 남은 재산을 각자 3분의 1씩 나눠 가지라 해라. 엄마의 유언장에는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기에 저는 그대로 오빠와 동생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오빠는 자신은 외국에 있었으니 억울한 부분이 많다 했지만 엄마의 첫 말씀처럼 아프다는 사람을 한 번 찾아오기 그렇게 어려웠냐 다그쳤죠. 머리가 있다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당연했고요. 동생들도 물론 다들 오케이 하더군요. 왜냐하면 실제로 동생들은 저 살기 바쁘다는 이유 하나로 엄마를 모신 적도 없거든요. 그저 한 번씩 얼굴은 비쳤을까? 옆에서 엄마를 돌본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 결과에도 그냥 유산은 물려받으니 그거에 만족하는 듯 보이더군요. 유언장에는 예전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도움을 줬던 변호사님의 연락처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재산 상당수에 대한 정리를 부탁했다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예전 아버지 공장 사업을 하실 적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군요. 사실 이렇게 재산이다 뭐다 하면 얼마나 많길래 그런가 싶은 청자님들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친정이 어디 자랑할 만한 부자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아버진 살아생전 주름 공장 운영하시면서 나름 돈 잘 벌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주름으로 돈 벌던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먼지 잔뜩 날리는 공장에서 병을 얻곤 결국 돌아가신 거죠. 아버진 엄마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도 내 엄마만큼은 편하게 해주겠다며 없는 돈, 있는 돈 싹싹 긁어 엄마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으셨죠. 이제는 그런 재산을 다시 제가 제일 많이 물려받게 된 거고요.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함께한다는 걸 몸소 체험한 일이기도 했죠. 저도 몰랐지만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제법 규모가 있었어요. 자그마치 10억 가까이 되는 규모였는데 거기서 7억은 제가 가지게 되고 나머지 1억씩을 다른 형제들이 물려받게 된 거죠. 제 형제들도 저마다 사업하고 장사하며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그저 1억 꽁돈 생겼다는 사실에 좋아하더라고요. 7억이 지금은 어찌 보면 아주 많다 하는 정도는 아닌 그런 금액일지도 몰라요. 서울에서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니 말이에요. 아무튼 엄마가 유언장에 남겼던 변호사와 함께 유산 상속 정리를 해서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일단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리고 있던 부동산은 그냥 제 명의로 이전 정도 진행을 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형제들이 나눠 가지기로 했죠. 그렇게 엄마 49제까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시간이 지났어요. 유산 정리에 장례식 그리고 엄마의 49제 준비까지 이제서야 한숨 돌리나 싶었을 때 저는 유산 정리했던 통장이나 한번 보자 싶은 마음이 문득 들더군요. 왜냐하면 엄마가 남겨준 유산으로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이번에 곧 출산을 앞둔
저희 막내딸 산후조리 좋은 곳으로 예약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막내딸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았지? 어떻게 나름 받았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던가? 혹시 좋은 산후조리원은 찾았어? 엄마. 그냥 적당한 거 찾았지 뭐. 우리가 대단한 부자도 아닌데 뭐. 아무튼 엄마 외할머니 잘 보내드리고 오는 거야?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엄마 옆을 못 지킨 게 너무 신경 쓰이네. 너는 그냥 손주 잘 낳을 생각만 해. 홀몸도 아닌데 뭘 움직일 생각을 해. 그래서 적당한 곳이 어딘데? 저번에 같이 갔던 거기? 거기는 너무 기본적인 것들만 해주지 않니? 요번에 엄마가 돈이 좀 생겨서 말이야. 너 좋은 산후조리원 한번 알아봤거든? 몸 괜찮으면 내일 같이 가보지 않을래? 사실 산후조리원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친구의 친구, 인맥이란 인맥은 모두 동원해서 딸을 위해 예약을 한 곳이었죠. 만만치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눈 딱 감고 카드 결제를 끝냈지만 갑자기 생긴 큰돈을 쓰는 게 여간 간 작은 사람들은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간 산후조리원. 막내딸도 참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가격을 듣더니 살짝 어색한 표정을 짓더군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가격이 너무 비싸던데? 나 이렇게 좋은 곳까지 예약할 필요 없어, 엄마.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너 요번에 애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보니 영 내 딸이구나 싶더라고. 예전에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거든. 그런데다 산후조리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불쑥 떠오르지 뭐야. 그래서 엄마가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걸로 힘 좀 썼다. 엄마한텐 정말 소중한 돈 아니야? 외할머니랑 그렇게 애틋했으면서. 그런 돈 나한테 이렇게 막 써도 돼? 아무렴. 엄마가 마냥 너 이렇게 좋은 곳 해주고 싶다고 너희 외할머니한테 말하기도 전에 아마 너희 외할머니도 나처럼 이렇게 좋은 곳 구해줬을걸?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고 너는 애 낳고 몸조리나 잘해. 알겠지? 제가 말이죠. 딸 조리원을 구해주고 싶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첫째 낳을 때는 저희 부부 형편이 좋지 않은 때라 산후조리 제대로 한 번 못하고 일을 나가야만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몸도 그때 다 축나고 말이죠. 살아생전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때 저를 도와주지 못했다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미안해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제게 그런 기억이 있었으니 제 딸만큼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또 좋은 곳에서 좋은 관리받아 몸 건강히 출산했으면 싶었고요. 물론 제가 모은 돈으로 결제를 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엄마도 이번에 제 딸 출산 때 예전 제 생각이 난다며 저처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결제를 했던 거죠. 그렇게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기도 했고 남아있던 유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려 통장을 가지고 은행을 찾게 되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분명 통장에 있어야 할 제 돈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분명 이 통장으로 다 정리해서 마무리까지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에 저는 빨리 통장 정리해달라며 창구 직원을 저도 모르게 닥달하고 말았죠. 직원도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정리해주는데 의아한 듯한 표정으로 절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고객님, 얼마 전에 통장으로 3억씩 2번 이체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혹시 다른 곳에 이체하고 기억 못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 제 통장에서 제가 그렇게 큰 돈 빼고 기억을 못하겠어요, 지금? 제 통장인데 누가 감히 돈을 빼간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큰 돈을.
하지만 다른 지점에서 ATM 사용하셔서 돈을 이체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설마 도난당하신 거면 해당 지점 찾아가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근처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통장은 저희 집에 있었고 게다가 보안카드도 저희 집에 그대로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런 지점 방문한 기억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줄곧 여기 지점만 다녔는데. 아, 그러시다면 혹시 가족 중에 어느 분이 이체하신 건 아닐까요? 간혹 큰 금액이라도 이렇게 한도 내에서는 이체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창구 직원의 입에서 나온 이체한 쪽 계좌 이름이 아주 익숙하더군요. 바로 남편의 남동생 이름이었어요. 저는 이 일이 생기게 된 게 남편 때문이라는 직감으로 바로 남편을 찾아갔죠. 곧장 달려간 집에 다행히 남편이 있더군요. 아주 뭐가 그리 신났는지 TV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있는 남편. 저는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대뜸 당신이 한 짓이지? 하며 멱살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이지 뻔뻔하게도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미 창구 직원과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였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잡은 멱살 그대로 흔들어대며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지금 내 통장 돈 빼갔지? 어? 여기 적힌 당신 동생 이름 내가 미쳤다고 모르겠냐? 당장 솔직하게 불지 못해? 그러게, 거기에 왜 내 동생 이름이 있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당신 다짜고짜 왜 이래?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우리 집에서 내 통장 비밀번호 아는 사람도 당신 하나. 보안카드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당신 하나. 거기에 당신 동생 이름까지. 그런데도 우리 발을 내미시겠다? 이대로 곧장 경찰서에 가서 절도로 혼 좀 나볼래? 남편이고 나발이고 내가 당신 신고 못할 줄 알아? 남편은 제 입에서 나오는 경찰이라는 소리에도 피식 웃으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당신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괜찮은 사람 만나서 재혼한다는 소식은 들었지? 그런데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제대로 된 집도 하나 없잖아. 그래서 신혼집 하나 장만하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당신 돈 좀 썼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인데 상관없잖아. 그리고 부부 사이에 무슨 경찰이야? 부부 사이엔 고소도 안 되는 거 몰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뭔데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멋대로 가져다 써? 그리고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면서 그래? 너는 우리 엄마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좀 사는데 보태 썼다 생각하면 되는 일을 그게 뭐가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와서 따지냐? 법도 모르는 양반이 고소 어쩌고 하는 게 웃기기도 하고 거기에 저 몰래 엄마 유산 정리한 돈 써놓고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당장이라도 돈 원상복구 해놓으라 화를 냈죠. 지금 당신이 법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돈의 원주인은 난데 무슨 권리로 당신이 내 돈에 손을 대? 부부라고 다 손댈 수 있는 건 줄 알아? 돈 원상복구 안 시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이야. 지난 30년간 당신 같은 사람을 그래도 가장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지금 남의 부모님 유산에 손을 대고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남편과 이날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진심으로 이 남자 세상에서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은 마음 얼마나 억눌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짐 하나 없이 집 밖으로 쫓아냈죠.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어디 한번 제대로 반성이나 해보라. 그리고 제 돈 원상복구 해주기 전엔 집에 들이지도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데에는 이유도 있습니다. 시모는 이팔 청춘인 16살에 사고를 쳐서 남편을 낳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 자그마치 76살입니다. 아니,
76살이라는 나이에 무슨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한다고. 참나, 이런 상황이니 누구들 화가 안 나고 백이겠나요. 그랬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이날 이후로 어딜 갔는지 연락이 없더군요. 어디 친구 집이라도 가서 빈대 붙어 있나 싶어 문자로 돈 당장 원래대로 해놓으란 말을 했지만 그저 무시할 뿐이었고요. 마음 한구석이 싸해지면서 안 좋은 생각도 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곳은 저희 집 장남한테서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갑자기 들어와 잠시 실례한다며 벌써 며칠을 같이 지내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불편해한다고, 싸웠으면 웬만하면 좀 화해하라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웬만하면 아버지랑 좀 푸세요. 갑자기 저번에 불쑥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와이프 괴롭히고 있다고요. 제가 결혼한 게 이미 5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냐고. 자기가 지금 아버지 반찬 투정까지 들어줘야 하냐고 화내잖아요. 그 인간이 네 집에 있었어? 알았다. 엄마가 곧 거기로 갈 테니까 당장이라도 도망 못 가게 그 인간 맡고 있어. 저는 그 길로 당장 장남 집으로 달려갔고 남편 놈의 낯짝을 그대로 내리쳤죠. 놀라는 큰며느리의 기색에도 저는 꿈쩍하지 않고 남편에게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당신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제 자식이 부모 불편하다고 이 나이에 나한테 전화까지 하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한 집안 가장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 하나 맡겠다고 자기 자식을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여기로 왔어? 제가 강하게 말하자 남편도 움찔 몸을 웅크리며 말하더군요.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나도 애들 아빠인데 올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나 당신이 말한 그 돈 못 줘. 벌써 계약도 끝났는데 어떻게 돈을 달란 말이야? 만약 그래 돈 가져온다 치자. 그럼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은 네가 물어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참 뻔뻔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큰 소리를 치던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제가 슬쩍 보니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소에도 워낙 소리를 크게 해놓는 양반이라 핸드폰 밖으로 시모 목소리 다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얘야, 네가 구해준 집 오늘 가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말인데 여기 가구가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아들이 엄마 혼수도 다 책임져 주는 거지? 엄마 이 나이에 어떻게 혼수까지 장만하고 살겠어? 저는 그런 시모의 목소리에 바로 남편의 핸드폰 뺏어들고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집 우리 엄마 유산으로 산 집입니다. 당장 계약 물으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 오늘부로 저랑 이혼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저 당신이랑 여기 이놈 둘이 묶어서 사기죄로 경찰에 넘길라니까. 이유도 모르는 장남은 저를 말리기 시작했지만 잔뜩 화가 난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리 만무했어요. 그리고 전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다 늦은 나이에 이혼이라 재산 분할이나 이번에 있었던 일 처리가 혹시라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저번에 유산 정리를 도와주신 변호사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시면서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서 이혼 소송은 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막내딸은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태어난 손주 보기 위해 제가 구해줬던 산후조리원 가서 쉬고 있는 딸에게 미안하지만 지금까지의 일을 다 말해주었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과도 이에 대한 부분은 말하는 게 부모로서의 도리였으니 말이에요. 그래요? 결국은 아빠가 사고를 치네요. 그러면 엄마, 일단 아빠랑 할머니 모셔두고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리고 그거 다 녹음해놓고. 요즘 녹음도 증거로 제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너희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너희 이렇게 다 커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손녀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너희 부모란 사람들은 매번 이렇게 시끄럽게만 구니. 뭘 그렇게 생각해. 누가 봐도 이번 일은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느 은행에서 이체했는지 안다고 했죠. 거기 찾아가서 한번 사정을 얘기해봐요. CCTV 영상이라도 하나 받아놔야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제 아이의 엄마가 돼서 그런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제게 조언을 하는 딸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뭉클한 기분도 들더군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날에 찬물 끼얹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괜히 싸우는 부모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는 딸의 조언대로 남편과 시모 찾아가서 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덥석 제 미끼를 물더군요. 당신이 내가 이혼 무섭다 안 할 거라 했지? 여기 이혼 서류야. 한번 읽어나 보고 도장이나 찍어. 어차피 나랑 더 살고 싶은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당장이라도 내 돈 돌려놓지 않으면 정말 당신을 가만 안 둔다 내가. 뭐래. 어차피 우리 부부 때 있었던 일이라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이혼이 뭐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 게다가 능력도 없는 당신이 나랑 이혼하면 뭐 먹고 살 건데? 혼자서 제대로 살 수나 있겠어? 애들 힘들게 만들지 말고 일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해. 이젠 유산도 뭐고 없는 양반이 무슨 이혼 소송이야?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너는 그 나이가 되면 철 좀 들어라. 우리 아들이 나 주겠다고 쓴 돈이 많아? 아니면 네가 지금까지 쓴 돈이 많아? 그거 하나 좀 우리가 썼다고 되게 유난이네. 큰소리 참으며 딸의 조언대로 최대한 남편과 시모가 하는 말을 녹음했고 영문도 모르던 남편과 시모는 의외로 얌전한 제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죠. 그리고 전 다음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시모는 다 늙은 재혼이면서 웨딩드레스 한 번 더 입겠다고 재혼식까지 준비했는데 여기가 제 마지막 복수 장소였죠. 시모는 참 허세 심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엄청 좋아했는데 역시나 재혼에도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끌어모아 사람들 많이 불렀더군요. 그래도 재혼이라고 청춘 때 했던 결혼식은 못하겠고 약간 잔치 비슷하게 큰 홀을 빌려 뭘 하려고 하더라고요. 재혼식이라나 뭐라나. 저는 혹시나 저를 못 들어가게 할까 싶어 홀에 시모 남편이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층에 있다가 저를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막내딸의 부름으로 적당한 시기에 홀로 들어갈 수 있었죠. 제가 왜 여기 시모의 재혼식 하는 자리에 왔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그날 딸과 나눈 이야기가 앞서 제가 말해드렸던 말이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계획이 다 있었죠. 아무튼 들어간 홀에서 딸과 준비한 이벤트를 진행해달라 홀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식이란 명목의 잔치가 시작되고 시모와 재혼 상대가 홀로 입장하면서 들뜬 분위기가 될 무렵 화려한 복수의 서막은 시작되었죠. 웃기게도 재혼식은 결혼식 비스무리하게 진행을 하더군요. 정말 결혼식 진행하는 것처럼 맹세 어쩌고 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저는 그 맹세라는 부분에서 바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죠. 그리고 홀 관계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시모의 머리 위에서는 플랜카드 하나가 딱 떨어졌죠. 그리고 거기 적힌 것은 바로 며느리 돈 훔쳐 집 사고 재혼하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였어요. 거기에 다음 이벤트로는 영상 하나를 탁 틀어서
방문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틀어놨죠. 영상에는 남편이 서류 하나를 들고 은행 창구 직원을 괴롭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건 가족관계 증명서 들고 은행 내부에서 난동 부리는 남편의 모습이었는데 웃기게도 찾아간 은행에서 남편을 기억하는 직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 진상 말이죠? 말도 마세요. 그날 저희 직원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세요? 안 되는 일을 자꾸 해달라 떼쓰질 않나. 그 서류 하나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질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여기서 난동을 부렸다니요. 혹시 CCTV 영상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그거 어렵지도 않죠. 그런 남편분 데리고 살려면 힘드시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요즘에는 사기가 워낙 판치는 세상이라 함부로 한도 늘려주고 그런 일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 내밀면서 자기 부인인데 왜 안 되냐며 고함 지르고 난리 피워서 에휴. 제 통장 한도를 늘리려 했다고요? 얼마나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다고 하던가요? 아, 아주머니 통장이 3억이 한도로 걸려있더라고요. 물론 사유만 있으면 충분히 한도 그거 늘려드릴 순 있죠. 근데 갑자기 2배로 올려달라고 하니 본인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해서 안 된다 그랬죠. 그때 뭐 부동산 이체를 해야 한다 했던가? 부동산 이체 말씀이시죠? 정확히 금액이 어떻게 된다 하던가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도 제가 상담 진행한 사람은 아니라서 잠시만요. 그 직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5분 정도 흘러서 바로 결과를 알려주더군요. 아,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그날 6억으로 올려달라고 그랬다네요. 바로 보낼 일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된다 계속 말하니까 결국에는 화내시면서 저기 앞에 A팀 가더니 이체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찾아와서 한도 내로 끝까지 이체하신 것 같다고. 영상에는 그 모습들이 다 담겨 있었죠. 직원의 멱살까지 잡던 남편의 모습도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그리 불안했는지 주변을 살피면서 ATM기를 이용하는 남편의 모습도 함께 받아왔죠. 제가 남편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복수는 딸이 충고했던 대로 남편 시모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었으니까요. 당시 했던 대화들이 양옆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주변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남편은 이제 얼굴이 빨갛게 변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소리치기 바쁘더군요. 그들이 그러거나 저는 당장에 그 홀을 빠져나와 딸과 속 시원하게 한바탕 웃었네요. 엄마, 아까 할머니 표정 보셨어요? 사실 나 할머니가 그 나이에 재혼한다는 말에 정말 어디 가서 얼굴 들이기도 힘들었거든? 76살이나 나이가 들었으면 그냥 조용히 같이 지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일을 벌였으니 원. 아휴, 그러게 말이다.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 혼자서 이런 일은 생각도 못했을 텐데. 내가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네. 그치? 솔직하게 이번 일은 아빠가 잘못했죠. 평소에도 엄마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데. 그걸 알면 아빠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거기에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도 건드리셨다면서요. 내 말이 말이다. 그 돈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지금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 그런데 다행히 네가 알려준 방법으로 길도 찾았어. 고맙다, 딸.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렇게라도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엄마 모르겠지만 나 엄마한테 정말 고마운 일들 많아요. 저번에 도와주신 것도 그렇고. 아무튼 아빠랑 이혼 문제없이 잘했으면 좋겠네요. 저 엄마 편인 거 알죠? 딸은 마지막까지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 하나 남겨주는 고마운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이혼 소송을 바로 진행했어요. 준비했던 내용들이 다 모였거든요. 물론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금 이 나이에 그렇게도 이혼이 하고 싶어?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이나 부끄러워해. 남의 부모님 유산 함부로 손대는 그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어? 그것도 자기 가족 주겠다고. 76살이나 먹은 시모 재혼 돕겠다고 홀라당 가져가서 써? 당신 그 돈 앞으로 어떻게든 마련해야 할 거야.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저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인데 이 간 큰 놈이 시모의 집을 자기 앞으로 해놨지 뭐예요? 저와 함께 있던 변호사님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혼 소송에서 그 집에 대한 권리를 판사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께 이미 그 아파트를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관련 증거들 제출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희 손을 들어주시더군요. 그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돌려주라고 말이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사유재산에 들어간 지분이 제가 100%인 건 확실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지만 너무 많은 준비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온전한 제 것을 찾으니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지더군요. 소송에 이기고 난 뒤로 전 남편이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집안이랑 더 이상 얽히기도 싫었고요. 애들 보기 미안하긴 했는데 애들도 이제 다 큰 성인이라 제가 결정한 일에 숟가락 올리지 않겠다 말하더군요. 솔직히 고마웠죠. 나이든 부모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는데도 가만히 있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나중에 막내딸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시모는 그 재혼 상대라는 사람한테 뻥 차였다고 해요. 애들 보는 앞에서 너희들도 한통 속이냐 하면서 엄청 화가 나서 마지막에는 시모의 뺨을 한 대 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딸이 녹화한 동영상도 함께 보여주는데 다 늙은 사람들이 저러고 싶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집만 해오면 나랑 같이 살아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 갚아? 너 나한테 맞아 볼래? 당신이라는 여자 진짜 질린다 질려. 돈 많아 보여서 그냥 한턱할까 싶었더니 너희들 다 한통 속으로 나 속이려고 한 거지? 지금까지 번 돈도 다 잃을 뻔했네. 범죄자랑 내가 왜 살아? 당신 아들이랑 당신이랑 손잡고 둘이서 잘 살라고 나 빠져줄 테니까. 분명 시모의 재혼 상대도 처음에는 그 집을 보고 싱글벙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혼식 있던 홀에 들어설 때 아주 표정이 좋았거든요. 시모와 함께 손잡으면서 뭐 자기들이 이입할 청춘이다 하면서 말이에요. 어찌나 나이든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었다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애들한테 빌붙을 생각부터 했던가 보더라고요. 재산 분할할 때 저희는 50대 50으로 거기에 남편이 마지막에 제 돈으로 샀던 아파트는 제 명의가 되었고요. 그런 상태니 애들이 남편을 보고 좋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70 넘은 자기 할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면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얼마 전에는 첫째 아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런 이야기도 했죠. 어머니, 아버지 좀 어떻게 말려보세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이건 아니잖아. 자기 집도 있는 양반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너는 왜 그 양반이랑 나를 묶으려고 들어. 장남이라는 놈이 그렇게 엄마 속을 몰라?
아무튼 왜 그러는데? 그 양반이 또 집에 가서 들어눕고 안 나간다 그러디? 아니, 둘째도 있고 막내도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냐고요. 갑자기 와서는 반찬 내놓으라 한다니까요. 우리 집에 뭐 음식 맡겨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는 같이 살자고 난리야.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뭘 믿고 이런 사람이랑 30년을 넘게 살았어요? 애들 찾아가서 같이 살자 말했다는데 요즘 애들이 뭐 그런 거 좋아하나요? 한참을 화를 내던 장남은 전 남편에게 오히려 혼자 알아서 사시라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애들한테 진작부터 잘 좀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부터 애들한테 정을 잘 주지 않던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자업자득이었죠. 아무튼 이런 큰 사달이 날 뻔한 사건 어찌 잘 마무리해서 전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엄마 유산으로 샀던 아파트도 어떻게 잘 해결해서 어쩌다 보니 이전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고요. 그걸로 세금 내고 어쩌고 하니 결국엔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 정도로 금액이 남더라고요. 청자님들은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길게 제 이야기를 풀어쓰진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청자님들께 알려주고 싶었어요. 특히 요즘처럼 황혼이다 뭐다 말이 많은 시기에는 말이죠. 아무튼 다들 저 같은 어려운 일 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